이과 출신의 공대생인 제가 글쓰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이 많은 글쓰기 책을 읽어오면서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생각을 통제하고 분명히 하다 보면 표현도 그 습관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도무지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글은 주저리 내 생각만 늘어놓게 되고 그냥 계속 쓰다 보면 늘기는 할까? 라는 의문이 들던 찰나에 이걸 알게 되면서 점점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숙달을 위한 숙달.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숙달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 핵심을 파악하고 큰 틀에서 상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여러 조건을 제한하여 단순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숙달의 원리를 찾는데 유리한 방정식이다. 글을 쓸 때 그냥 무작정 써보거나 여러가지 스킬들을 적용하면서 글쓰기를 익히는 건 초보자에겐 목적과 의미 그리고 성취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글의 맥락을 맞추는 것 하나만으로도 벅찰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글쓰기 역량을 어떻게 하면 쉬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오래 고민했었는데요. 의외의 책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책에서는 숙달에 이르는 미니어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니어처 모델을 만들어서 핵심을 유지하는 숙달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미니어처 모델은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글을 쓸 때 내용과 맥락, 그리고 맞춤법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전부 배제하고 오직 글의 구조에만 집중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글이라도 개의치 않고 단지 구조를 학습하는 것에 집중을 했던 거죠. 어떤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못 쓴 글이라도 흥미로운 주제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 라고요. 말의 순서만 바꿔도 내 글은 충분히 흥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구조를 익히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못 쓴 글이라도 흥미로운 주제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먼저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잘못 쓴 글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여러분이 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는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맘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무리 못 쓴 글이라도 흥미로운 주제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글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아마 첫 번째 글이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주제였더라면 말이죠. 생각해보면 모든 창작물은 구조와 전개 방식이 존재합니다. 소설과 영화 그리고 뉴스 기사까지 이 그들만의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책에서 소개한 글쓰기 구조를 가져와서 계속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구조는 간단히 말해서 설득을 위한 글쓰기 구조입니다. 주장, 근거, 사례, 강조 이 문장 구조로 계속 학습을 하는 건데요. 내 주장에 대해서 근거와 사례를 붙여서 상대를 강하게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인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 구조를 계속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임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매월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목적의 글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에 가장 최적화된 글의 구조를 먼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말과 글의 구조를 먼저 배우고 시작한다면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성취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글을 쓰는 목적은 이 독자의 공감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필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글쓰기의 거의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의 재료를 수집하는 일인데요. 쓸거리가 없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필사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못해서 뒤늦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글쓰기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런데 글쓰기를 할 땐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감정 표현도 잘 안 하는데요. 매우 제한된 몇 가지의 어휘를 돌려가며 표현을 하는 거죠. 특히 저처럼 이과의 공대생들은 더더욱 표현하는 어휘의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막 생생하고 육체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이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표현이 담긴 글을 꾸준히 베껴서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글쓰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을 베껴야 한다는 건 저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필사 책을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챗GPT에서도 필사를 위한 문장 제시를 해달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잡지책도 필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글쓰기를 시작하실 때 저처럼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작가를 꿈꾸는 건 아니지만 글쓰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준다고 말하는 영상을 제가 본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오래 배우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댓글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